안녕하세요. 박형기에게 박형입니다. 약속한 대로 경매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영상은 실제 제가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입찰 물건 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매를 공부하시다 보면 공매에 대해 들으시게 될 텐데요.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매는 대부분 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에 압류된 재산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이고, 경매는 주로 개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이루어지는 자산 매각 절차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매가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매가 더 직관적인 느낌이라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접근이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머리 아프신가요? 공매와 차이점이나 공매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뤄드리기로 하고, 경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매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돈을 갚지 않거나, 아니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게 된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A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B라는 사람이 법원에 경매를 진행시켜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B의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하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트를 먼저 알려드리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웹사이트 제일 상단에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파워링크에 나오는 사이트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경매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목적이 아닌 이상 그냥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료 사이트는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까지 해주기는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권리 분석은 스스로 할 수 있고, 1년 넘게 사용할 게 아니라면 굳이 유료 사이트까지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색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경매 물건 메뉴에서 물건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서 입찰하고자 하는 법원이나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법원은 모든 시군 지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 합천의 물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합천에는 법원이 없기 때문에 거창 지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의 관할 법원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도 링크를 걸어 둘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소재지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법원 및 소재지를 선택하셨으면 우리는 아파트를 찾을 거니까 영도의 대분류에 건물, 중분류의 주거용 건물, 소분류의 아파트를 클릭하시고 위에 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간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것은 제일 오른쪽의 진행 상태입니다. 진행 상태는 신건, 유찰 몇 회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유찰 횟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유찰이라는 말은 경매에 나왔는데 아무도 매수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낙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이 문제가 있거나 너무 비싼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에 나와도 아무도 사지 않아서 유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할 물건은 최소 유찰 2회 이상인 물건입니다. 유찰이 되면
유찰 1회당 이전 경매 시작 가격에서 20%에서 30% 정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보통 경매에 나오게 되면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찰 2회 이상이 아니면 급매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유찰이 5회에서 6회 이상 넘어간다면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나 누군가와 아파트 한 채를 나눠 가지고 있는 공유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등의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물건이니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은 일단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권리 분석 편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찰 2회 이상인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셨으면 해당 물건을 클릭해서 물건 기본 정보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대한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니 다른 건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서를 클릭하셔서 2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기준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건 기본 정보에 감정평가액이 얼마인데 이 금액은 현재 기준이 아니라 법원에 경매가 접수되고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맡긴 시점의 가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기준 시점입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할까요? 아파트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다면 2회 유찰이라 하더라도 현 시세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찰 횟수만 보시고 입찰을 하셨다가는 비싸게 매입하는 실수를 범하실 수 있으니 꼭 이 기준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은 해당 물건의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네이버에 검색해서도 대략적인 가격은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현재 매물의 가격과 실제로 거래된 물건들의 시세가 나옵니다. 임장을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가격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한 단지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면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 면적의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에는 여러분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보시는 면적이 안 보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는 아파트가 전유 면적과 공유 면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유 면적은 1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공유 면적은 통로나 보일러실 등 다른 세대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중에 해당 호실에게 소유권이 주어진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보통 분양 면적은 공용 면적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대상 물건의 개호라고 해서 전유 면적과 공용 면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전유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해 주시면 보통 거래되는 아파트의 면적이 되는 것이니 이 두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시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고 가격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면 입찰 예정 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저 매각 가격의 10%는 입찰 당시에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를 해야 하니 해당 매각기일에 본인의 자금 융통 능력을 고려하셔서 물건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권리 분석도 해야 하고 실제 아파트를 확인하는 임장 활동도 해야겠지만 우선 입찰하는 물건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까지 한 번에 다뤄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경매가 어렵게 다가오실 것 같아서 입찰 예정 물건을 선정하는 부분까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물건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물건 선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설명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 영상을 따로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